네, 안녕하세요. 경구 피임약, 즉 먹는 피임약 복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후 피임약에 비해서 경구 피임약은 이제 비교적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시험 등 스케줄에 따라서 생리를 좀 미루기 위해서 잠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임 목적이나 어떤 생리불순 치료 목적 때문에 몇 년 이상 길게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죠. 경구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구역감, 여드름, 체중 증가 등의 단기적인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기간 복용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경구 피임약 과연 부작용 걱정 없이 계속 오래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여성질환을 진료를 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경구 피임약은 인공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수많은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자궁에서 일어나는 생리 또한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됩니다. 생리를 하면서 분비되는 여러 단계의 호르몬 중에 마지막 단계의 호르몬은 바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난소 대신에 외부에서 이 호르몬들을 주입하게 되면 뇌를 속여서 난소에서 배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 가지고 피임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결국 피임약은 우리 뇌를 속여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뇌는 자궁뿐 아니라 우리 몸 대부분을 조절하는 수많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상호작용은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뇌를 속여서 생리를 조절하는 건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경구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올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자궁 내막이 얇아진다는 건데요.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약을 복용하고 생리량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복용을 멈춰도 여전히 생리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너무 적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약 중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 성분 때문인데요. 원래부터 자궁 내막이 얇아서 생리량이 적었던 분들이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요, 생리량이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임신을 할 때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진 상태라서 착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용 후에 생리불순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년간 진료해오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치료 경험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생리불순 환자를 봐오고 치료한 만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구 피임약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난임을 유발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들은 약 복용을 멈추게 되면 다시 난소에서 배란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판단을 하건데 이건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마다 피임약 복용 멈췄을 때 난소의 회복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피임약을 복용하실 때 내가 배란력이 별로 안 좋았지, 평소 생리가 불규칙했지, 그러니까 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난소 배란력이란 게 원래부터 좋은 분들이라면 좀 장기간 복용을 해도 복용을 멈추면 바로 정상 생리를 회복하는 게 훨씬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난소 배란력이 좀 원래부터 약해가지고 생리가 좀 불규칙하셨던 분들은요,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생리 주기가 이전보다 더 불규칙해지고 원래는 없었던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이 오히려 생겼던 환자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심지어 다낭성 난소 증후 환자분들은요, 수년 동안 이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6월경이나 생리불순이 더 심해져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같은 생리불순 환자분이라도 장기간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은 복용을 하지 않은 생리불순 환자분에 비해서 보통 치료기간이 2배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도 또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제 경험 바탕으로 전 어떤 일부 난소 배란력이 약한 환자분들이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요, 난소 배란력이 더욱 이전보다 약해지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여기 논문 내용 보시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피임약 복용한 여성들은 난소가 복용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쭈그러져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닥터 패터슨은요, 여성이 나이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면 피임약 복용을 중단을 하고 3달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을 걸 권유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지나 야스민 등의 4세대 피임약은 혈전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장에 포함된 응고인자의 활성을 증가시켜가지고 혈관 속에 피떡, 즉 혈전을 생성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다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의 통증, 붓기, 무거움 등의 증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 장기 복용은 칸디다 질염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피임약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질 내부에 있는 곰팡이균과 결합을 해서 곰팡이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칸디다 질염이라는 질 내부에 곰팡이균이 증식하면서 심한 가려움이나 흰색의 어떤 두부 찌꺼기 같은 모양의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질염입니다. 근데 만일 경구 피임약을 정말 필요할 때 짧게 먹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 년간 복용을 하셔야 한다면 복용 전에 약간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피임 목적이 됐든 아니면 뭐 생리불순 등의 증상 조절 목적이든 1년 이상의 장기간 복용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난소의 배란력 저하 등의 경구 피임약 부작용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경구 피임약 장기 복용 부작용을 꼭 유의하시고요. 다낭성이나 생리불순 치료에 피임약을 처방하는 이유나 사후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영상도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